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무슨 공무원이 되고 고시원이 돼서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전생에 따라서 내 팔자에 따라서 직업을 택한다고는 그 사람은 거기에 매료를 느끼게 되고 희열을 느끼게 돼서 열심히 살게 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은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선생님이 전생이 이제 쥐띠였던 분들이 올해 현생에서 어떤 띠로 이제 계시느냐, 어떤 띠로 이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12띠를 다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생이 쥐띠였던 분들이 올해 어떤 띠로 태어났는지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제가 그 쥐띠였던 사람이 원숭이띠, 용띠, 쥐띠를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네, 전생에 맞습니다. 쥐였던 사람이.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전생에 쥐띠였던 사람이 이생에 뱀띠, 닭띠, 네. 소띠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전생은 거의 똑같아요. 자의 그 전생은 뭐냐면 공무원 사주고 전생에 눈이 반짝거리면 먼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더니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생에 태어날 때 뱀띠로 태어났다, 닭띠로 태어났다, 소띠로 태어났다, 그것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뱀띠로 태어났다 그래 되면 이 전생에 부지런한 사람, 무척 부지런했던 사람이다. 빨리 움직이고 부지런했던 사람. 그래서 이 생에도 역시 빨리 움직이고 부지런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고집이 좀 세다. 너무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선기질이 있다. 앞으로 앞서가는 기질이 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뒤처지는 걸 싫어해서 앞으로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좋다. 이런 사람은 이 생에 뱀으로 태어난 사람은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건들면 안 되는데 사람은 본직업은 착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천문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천문살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 그다음에 선생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은 직업을 갖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그게 천직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 쥐가 전생이면서 닭띠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 바삐 움직여 부지런하다. 성격이 되게 착하다. 차분하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약간 과격한 면이 있다. 그 닭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쪼고, 싸우고, 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격한 면이 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가수, 또 아나운서, 또 무슨 홈쇼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입으로만 먹고 사는 직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천생 직업을 갖게 되고 자기가 천원의 직업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가 전생이었던 사람이 소띠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착하다. 부지런하고 착하다. 그제 부지런하면서도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일을 많이 해주고도 덕이 없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해주는데도 맨주에 덕이 없어. 인덕이 없다. 인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이 너무 센 것은 뭐야? 나한테 화가 된다. 복이 드는 것이 화가 된다. 그 다음에 약한 척 하는데 그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척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근데 그건 약한 게 아니다. 그게 헛똑똑이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당신은 헛똑똑이에요. 이 말 많이 들어봤죠? PD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생각하면서, 야, 저 새끼 저거 헛똑똑이야. 저놈 저거 헛똑똑이야. 예.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큰 직업을 갖는 것보다 셀러리맨 같은 직업. 회사 직원, 회사 직원,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면 이런 사람들 부지런하게 근근하니까 묵묵히 가니까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띠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고집이 좀 세는 것을 고집을 꺾어라. 그 다음에 착하면서 성질 나는 것을 조금 다다듬어라. 그러고 싶고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게 성질을 내도 오래 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성질 내면 되게 그거 오래 가잖아요. 근데 금방 확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 이제 공부가 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놀게 내비두고
밤에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이런 아, 사람들. 그래요? 예. 밤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집중력도 강해지고, 그 쥐가 뭐예요? 밤에 움직이니까 먹을 거 찾아야 되니까 집중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습성,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 것보다 밤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도 생기고 머릿속에 잘 들어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인덕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인덕이 없다고. 내 팔자건이 이렇게 지랄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내 복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남한테 쓸데없는 돈을 잘 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심을 잘 쓴다, 이거예요. 술 사주고. 이게 술 딱 사주고 나서, 저 새끼 내가 씨발 몇 번씩이나 술을 사줬는데 저거 한 번도 술을 안 사. 그게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남이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고, 자기가 선수 앞으로 나서서 복가되지 마라. 그래서 선공하지 마라. 그것이 그것.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되게 또 생소한 주제였고, 네네. 근데 이렇게 전생과 현생의 띠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직업까지도 정해진다. 그렇죠. 직업까지 정해지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방송을 제가 하는 다음 방송 때도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방송을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무슨 공무원이 되고 고시원이 돼서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전생에 따라서 내 팔자에 따라서 직업을 택한다고는 그 사람은 거기에 매료를 느끼게 되고 희열을 느끼게 돼서 열심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될 놈이고 그러니까 자기 직성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출세하고 공부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박사가 될 놈도 아닌데 박사라고 계속 공부시켜. 고시원 갖다 집어넣고 뭐 해야 돼. 그거 돼? 안 돼. 떨어져. 운이 돼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의 직성을 알고 얘 공부하니까 이건 내비둬야 되겠다. 얘 맞는 걸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걔 진로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헬로리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수험생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고 많이 해야 될 길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재밌는 주제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띠를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더 계시다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그 좋습니다. 위에 이제 학생들 같은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취업생 같은 경우에 윗번호로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당신은 무슨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무슨 과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